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회법 끝났으니까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나눠드릴 문제. 자, 보시면은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었죠. 기반시설이. 그래서 크게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술시설, 보건위생시설 등등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폐차장, 요거 뭐였죠? 네, 폐차장은 교통시설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요게 기출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에는 뭐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은 방제시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서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이걸 관리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 명의로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거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이렇게 옳은 지문이고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은 면적이 얼마를 초과했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6군데를 다 모르더라도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요거 누가 설치 관리하죠? 법인, 뭐 코레일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인천국제공항공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기반시설이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 다만 둘 이상이니까 어떻게 하죠? 협의 둘 이상이니까. 그래서 협의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원칙 시행자가 누구였죠? 한번 볼까요? 입안권자라고 했죠. 입안권자. 그래서 우리 책에 페이지가 113페이지 113페이지 거기 3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에 원칙적 사업 시행자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입안권자. 그래서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특광시군이 관리계획을 입안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입안한 특광시군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정비 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7번.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인데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얼마가 경과해야 되죠? 10년. 이 경과하고 지목이 뭐인 토지죠?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합니까? 특광시군에게 원칙은. 그러니까 6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특광시군이죠. 그 원칙적인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하고 10년 이상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 두 개 지문을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특광시군인데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10년 이상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사줘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시행자한테. 그래서 매수 청구는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는 특광시군에게 청구를 합니다. 사달라고. 다만 다른 시행자가 있을 때는 그 시행자한테 그다음에 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청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8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권자도 특광시군.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볼까요? 13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특광시군. 다만 그 뒤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니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뭘로 지정하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은 설치가 뭐 곤란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곤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미 개발 밀도가 높은 곳이니까 그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개발 행위를 억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보면은 그 뒤쪽에 148, 149 이쪽에 1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스가 나오죠. 그거 거기가 기반 시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해서 요런 데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 이게 숫자는 얼마라고 했죠? 2년 아니면 20%.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어떤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 그래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2년 20% 부족, 곤란.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2년 20% 부족, 곤란. 이렇게.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개발 행위로 인해서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죠. 가능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유독 개발 행위가 막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15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 맨 밑에. 거기 보면은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유독 개발 행위가 많이 집중된다. 즉 행위 제한, 규제 같은 것들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1번, 2번에 해제, 완화 이렇게 나와 있죠? 해제, 완화. 기흥, 니은에 박스 안에.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가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 행위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디귿의 A 보면은 개발 행위 허가 건수, 그다음에 B에 보면은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여기서 개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데가 이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해서 뭐 핵심적인 단어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2년 20% 부족 곤란. 그다음에 여기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해제, 완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뭐 숫자는 2년 아니면 20%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얼마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3년이 아니라 1년. 3년은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안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자 오늘부터 이제 개발법 보도록 하죠. 개발법부터는 조금 중요한 파트들 위주로 좀 골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인데 일단 17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뭐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니까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듭니다. 개발 사업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 뭐였죠? 개발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우리 책에는 뭐 구역 지정 플러스 개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구역 지정.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한다.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 그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였죠? 실시 계획.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이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계획이니까 인가받고 그다음에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즉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 그다음에 하나는 환지 방식. 얘네들 중에 택해서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마지막에 준공 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이자 도시개발법의 목차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여기 섞여서 나와 있을 겁니다. 같이. 그래서 개발 계획은 뭐 단순 암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오늘은 요 구역 지정, 그다음에 시행자에서 조합, 그다음에 수용 방식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해서 보면은 맨 앞에 구역 지정이 나오는데 그 전에 178페이지에 재정 목적에 보시면 이런 것들 뭐 좋은 말이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고 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그냥 읽어보시면 신도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즉 국계법에서 배웠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싹 다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180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뭐 매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다음에 시행자에서 조합이 원래는 주요 이제 포인트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단순 암기 사항으로 몇 가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행자에는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그게 이제 시험 문제. 그다음에 수용 방식 한 문제, 환지 방식 한 문제 무조건. 그러니까 총 6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4군데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맨 끝에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최근에는 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데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랑 시행자에서 조합, 그다음에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이런 것들. 그래서 구역 지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발 계획은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먼저 첫 번째는 이거 누가 지정하는지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행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 각각의 요건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요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런 해제 사유들. 크게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라는 건데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근데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죠. 화살표를 옆으로 쭉 끄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라는 게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의 요청.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제요라고 하십시오. 제요. 이렇게. 누가 지정할까? 해서 요거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제안이라는 건 시행자가 하는 거라서 우리 책은 그 시행자 파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그 다음에 요청 해서 지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그래서 일단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이랑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랑.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했었죠?
그거는 입안권자. 특광시군은 입안권자고 특광시군이 입안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나 군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확정하거나 승인하니까 합하면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대도시시장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오죠. 기억이 안 나면 계속 보는 거면 계속. 54페이지. 54페이지 보면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가 직접 내지는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원칙적인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입니다. 근데 가로 2번에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할 수 있죠? 국장. 가로 2번에.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18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돼 있죠. 가로 1번에 이게 원칙. 누구라고 돼 있죠?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이게 가로 안에 보니까 원칙적 지정권자라고 돼 있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 결정권자라고 돼 있구나. 옆에 팁에 보면은 팁의 맨 위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기억해두면 이해가 쉽다. 이해가 쉬운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근데 밑에 보니까 가로 2번에 예외적으로 국장. 그러니까 가로 1번 박스 안에는 그냥 시, 도, 대도시를 쭉 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1번은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둘 이상 하면 어떻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뭐 대도시시장 단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거기 밑줄 해보죠. 둘 이상. 의 시, 가로 안에 것만 읽어보면은 시, 도,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뒤에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를 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시, 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이거 누가 말리죠? 그래서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4번 볼까요? 4번 박스 안에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 도, 대도시 시장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겁니다. 공식들을. 그래서 일단은 요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것들부터 먼저 해보죠. 요것들부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로 3번에 지정의 요청이라는 게 있죠. 가로 3번에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겠다라는 거. 뭐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하니까 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분할 및 결합은 제가 여기 써놓은 건데 뭐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리 시행자 잠깐 가보죠. 198페이지. 자, 제가 아까 제안이라는 걸 할 때 제안을 하는 사람이 시행자라고 했습니다. 시행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겁니까? 요청하는 겁니까? 제안.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죠, 요청이죠. 그러니까 이걸 도식화해서 좀 기억하자는 거죠. 도식화해서. 그러니까 제안하고 요청하는데 타고 올라오는 거 타고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이라는 걸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요청.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청이죠. 행정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행자, 행정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안이라는 걸 합니다. 행정청은 요청하고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198페이지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나오는데 시행자가 제안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시행자가 누군지부터 보죠. 시행자를 크게 나누면은 공공시행자, 그다음에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그다음에 공공시행자의 첫 번째 보면은 국가지자체 나오죠. 국가랑 지자체.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등등 공사 이렇게 끝나면은 걔네들이 공공기관. 근데 뭐지? 마지막에 보면 매입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있죠. 정부 출연기관. 여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 두 가지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은 그 두 가지. 지금 198페이지 보고 있죠? 198페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부분의 시행자입니다.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들만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조합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번에. 그 두 번째 줄인가 세 번째 줄 보면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의 과밀 억저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권이 빡빡한 데서 밖으로 나가겠답니다. 착하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공장도 이전해야 되고 그 공장에 사는 근로자들이 살 기숙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 해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7번 밑에 있는 거. 이 사람들은 그냥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되는 게 12번. 맨 밑에 거기 199페이지 맨 밑에 12번. 1부터 11에 해당하는 자, 조합은 빼고, 그러니까 시행자들 중에서 방금 봤던 시행자들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돼 있죠. 이걸 옆에다가 공동 출자 법인 이렇게 하죠. 공동 출자 법인 그렇게 하나 써주시죠. 요거는 이제 개발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나옵니다. 공동출자법인은. 자, 이 공동출자법인은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나누는 기준은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 민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출자법인 중에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는 성격이 공공이 됩니다. 반대는 반대겠죠.
민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했을 때 성격이 민간이 됩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게 그거죠. 성남의 뜰의 지분 구조를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 중에서 지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던가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겠죠? 지방공사. 이 사람이 지분을 얼마를 들고 있냐면 50% 플러스 한 주 들고 있어요. 플러스 한 주. 이 플러스 한 주 때문에 초과 출자한 법인이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남의 뜰은 성격을 공동 출자 법인인데 나머지는 뭐 금융기관들이 지분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잘 보시면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50%의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한 주가 바로 초과 출자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초과 출자. 50%만 가지고 있으면은 초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한 주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사를 할 때 공공시행자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겠죠. 공공시행자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는데 민간이 너무 많은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위법 사항들은 조사하면 나오는 거고, 위법한지 안 한지는 저는 모르겠고, 아무튼 요게 50% 플러스 한 주라는 게 바로 이제 성격을 공공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개발법에만 나오는 거 아니고 정비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 출자 법인으로서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공동 출자 법인, 이렇게 하면은 공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이라는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 제안은 약간 뒤쪽에 나오는데, 204페이지 가보실까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너무 읽기 힘드니까, 자, 몇 번째 줄까지냐면 공동출자법인까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거기 공동출자법인 보입니까? 그거 첫 번째 줄에 공공기관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행자. 밑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공동출자법인까지 묶어서 시행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창고 보입니까? 작은 글씨. 거기다 밑줄. 자, 이 사람들이 다 합하면 그냥 시행자인데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 그거 밑줄. 옆에 참고에 조그마한 글씨.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에서 두 번째 줄. 누구한테 제안이라는 걸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그러니까 자, 동그라미 1번을 요약하면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그 옆에 참고해 보면 3명 있죠.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자, 왜 빠지는지 한번 보죠. 국가가 할 때는 아까 안 했었는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국가가 할 때는. 그 다음에 지자체. 그 지자체가 만약에 시도지사다. 시도지사면 지가 직접 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청은 요청한다라고 했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니까 제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합. 여기 사업의 절차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하죠. 그러니까 조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나오는 게 조합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있죠. 지정해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자,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제안하는 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도 전에 조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을 빼고 나머지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다음에 우리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보죠 또.
49페이지. 거기 뭔가 표시가 돼 있습니까? 입안 제한. 거기. 그래서 보면은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여기도 제한돼 있고 여기도 제한돼 있죠. 같은 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공법에서 배우는 모든 법들이 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제한이라는 글자를 같이 쓴다라는 건 이게 같은 제도라는 거. 같은 제도. 이렇게. 그래서 제한을 할 때,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가로 2번에 보면 제한 시 동의 요건 나옵니까?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결과 통보 보이죠? 제한을 받으면 결과 통보해 줍니다. 며칠 안에. 여기 45일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은 가로 4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제안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자문을. 그 다음에 뭐 제출 서류 활용 이런 건 됐고 가로 6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담시킬 수 있다. 자, 방금 대충 봤는데 제안할 때는 동의받죠. 그 다음에 아까 제안에 대해서는 가로 3번에 답변을 줍니다. 여기서는 45일이었죠? 앞 페이지에 45일 안에 답변 주죠. 그 다음에 뭐 제안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에 비용은 제안한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 보죠. 동그라미 2번, 거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이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제안 시 동의 나오죠. 동의. 가로 2번에 204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구역 제안 시 동의. 그러니까 아까도 입안 제안할 때도 동의 받았듯이 여기도 제안할 때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이 동의를 받는 사람은 민간만. 민간 시행자만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수도권의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자, 능력이 있는 자, 자기관리, 위탁, 부동산 투자에서 공동출자, 법인 해당하는 자까지 돼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거기다 비출하죠. 민간 시행자. 그러니까 네 줄을 요약하면은 그냥 민간 시행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적 얼마? 3분의 2 밑줄 거기. 이런 숫자들은 너무 힘들면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 동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죠? 민간만. 그거는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숫자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제안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민간은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한다라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다음에 관련 서류 제출, 뭐 서류 제출하는 거 아까 있었는데 그 다음에 4번 아까 비용 부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어떻게 하죠? 문장이 똑같죠? 제안이라는 제도가 다 똑같은 제도다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그 옆에 가로 5번에 자, 아까 관리계획 위반 제안에서도 제안을 받으면 45일 안에 답변 준다라고 했죠. 요것도 답변을 줘야 됩니다. 제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은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 내용을 의 수용 여부를 거기 1개월 미출. 제안자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요까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데 거기서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 이유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할 때 민간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겠죠. 그게 1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하죠?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랑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다를 뿐. 그러니까 맨날 바꿔내는 게 45일을 60일 1개월로 바꿔내고 1개월을 45일 60일로 바꿔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안 읽었구나.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만 요거 한번 보죠. 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죠. 근데 제안하려는 지역이 거기 밑줄 하나 해보죠. 둘 이상. 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서류들, 제안서를 어디다 갖다 두냐면 면적이 큰 밑줄.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그러니까 여기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려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를. 그때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절차니까 제가 요 지정에서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같이. 그래서 시행자가 하는 거라서 뭐 법 조문에도 시행자 파트에 나와 있지만 요 한꺼번에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 근데 동의받는 건 민간은 동의를 받아서 제안한다. 근데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를 갖다 줍니다. 제안을 받으면 답변 줘야 되죠? 얼마 안에? 비용은 어떻게 하죠? 부담시킬 수 있다. 네, 그거. 요게 관리계획에 가면은 나중에 또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음 과정에서 관리계획에서 입안 제안하면은 요거랑 똑같이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요게 이제 시행자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합니다. 180페이지. 그래서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근데 가로 2번에 보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있죠. 하나는 했죠.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칠 때 협의가 안 될 때. 자, 자리가 좁으니까 요 옆에다가 확대를 해서 한번 써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써보면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긴급히 정비 사업을 할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아까 했던 거.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건 뭐냐면 아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죠. 근데 이 제안과 요청을 바로 국장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한테도 제안할 수 있고 국장에게도 요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안 저기서 누가 있죠? 시행자가.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사람도 시행자입니다.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사람도. 근데 아까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출연기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것들 중에서 요 사람들.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 공공 부분의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이 국장한테 제안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입니다. 근데 그냥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이 필요합니다.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한테 제안합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한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죠.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건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면접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계, 중앙, 행정기관, 뭐 각부 장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국장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국장이 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수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배웠던 게 아까 봤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는 국장이 입안한 거. 뭐 개발 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아까 54페이지였습니까? 뭐 기억이 안 나면 또 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거 계속. 54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나와 있겠죠. 첫 번째는 국장이 입안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그때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외우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것들이 요 두 가지랑 주택법에 가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수시로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인데 제안 요청을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여기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사람은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국장한테 요청하는 건 레벨이 맞는 사람들이 광고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면접 같은 건 모르시더라도 일단 보면은 그 시험이 뭐 내년 시험도 발표가 난 것 같은데 내년 시험도 당연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한 달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 점수가 나왔습니다. 합격 점수가. 그러면은 시험이 발표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뭐 하실 것 같습니까? 합격자 모임에 대비하는 거죠.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피부 관리도 좀 받고 머리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이렇게 합격자 모임에 변신을 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학원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다니던 사람들이 합격자 모임에 가끔 가보면은 정말 알아볼 수 없게끔 막 미스 코리아 머리 있죠. 사자머리 막 이런 거 하고 오고 그런 분들. 그 한 달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제요 이렇게 그 한 달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렇게. 그래서 천국이제요 이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천재지변. 그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여기 보면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시행자 중에 국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에서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둘 이상에서 협의가 안 될 때, 그다음에 국장한테 바로 제안할 수도 있고 국장한테 바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요건들은 되는데 제안이라는 건 시행자가 하는 거고 요청은 행정청이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요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냐라는 겁니다. 누가 지정하느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아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칠 때에는 어떻게? 협의. 안 되면 국장. 안 되면 국장.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천, 국, 이, 제, 요 이렇게 5가지. 이럴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있던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이때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한다라는 거. 이런 숫자들은 모르시더라도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한다. 근데 제안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 이렇게. 그 다음에 180페이지 거기 2번에 분할 및 결합이라고 돼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180페이지 맨 밑에 거기 2번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 너무 넓다 이러면은 이걸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떨어진 지역을 결합을 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만만 기억하죠. 1만.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거기 분할 후라고 돼 있죠. 자, 분할해서 지정할 때에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입니다. 각각의 면적.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분할했을 때 요것도 1만 이상, 요것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그 다음에 분할 결합의 요건과 절차 규정 이런 건 일단 됐습니다.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이라는 게 나오죠. 3번에 182페이지 3번에 표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한번 정리해 보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다 지정할까요? 우리나라 어딘가에 지정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비도시지역은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오늘 원칙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또 보야죠. 기억이 안 나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옆에가 막 시커매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138페이지) 거기 막 표시가 돼 있죠. 그림에 그겁니다. 그거.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를 고민을 하죠. 근데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만 허가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규모에 적합할 것. 그래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바로 그 그림처럼 돼 있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뭐였죠? 제곱미터는 당연히 제곱미터고 그 뒤에 거 미만. 자,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사적 개발이라고 했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공적 개발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그 규모가 1만 미만일 때 허가를 내어주겠다. 근데 만약에 1만 이상이다. 그때는 개발사업으로 오라는 거. 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이었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거기는 미만, 여기는 이상.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규모.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 상, 자, 생일, 보자, 회비는 5,000원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요 숫자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저번 주에 한번 했던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괜히 지웠네.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었죠?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이 1만이라서. 1만에서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가로 1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돼 있죠. 거기 3번에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3번, 4번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182페이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지역 원칙 30만 이상. 그것만. 예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배우고 나면은 또 똑같은 게 나오니까 일단 됐습니다. 앞두고. 그래서 원칙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이렇게 돼야 규모가 이 정도 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로 2번에 미개발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이거는 일단 놔두죠. 이건 놔두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 요건의 배제. 그 다음 페이지. 지정 요건의 배제. 요것도 일단 놔두겠습니다. 오늘은 요 규모만. 그래서 주, 상, 자, 생일, 공업지역은 3만, 비도시지역은 30만. 일대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규모.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지정의 요청인데 요게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있던 거.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자문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거기 자문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가로 2번 그 184페이지 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하면은 자문. 그 자문을 거쳐서 요청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84페이지죠. 184페이지. 자문.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개발계획이 중간에 툭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개발계획이 이제 중간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개발계획 보면은 이거 누가 수립할까요? 지정권자.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나?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을 지정권자가 행사합니다. 모든 권한을. 그래서 이거 저번에 인문 강의 할 때 했죠. 개발법에서는 누가 합니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지정권자.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 179페이지 보면은 거기 파란색 박스들 보면은 179페이지에 파란색 박스 밑에 보면은 바이 지정권자, 바이 지정권자, 바이 지정권자 뭐 이렇게 지정권자 다 써졌죠. 지정권자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발계획 수립도 지정권자고 구역 지정도 지정권자고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고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고 준공검사도 지정권자고 다 지정권자가. 개발법에서는 그냥 다 지정권자가 하면 됩니다. 야, 실제 시험에서도 그러면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나와?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지는 안 물어보냐고. 구역 지정에서 지금 구역 지정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 이걸 물어보고 나머지에서는 싹 다 그냥 지정권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라는 건 개발사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략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도시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85페이지 185 예외해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제가 여기 절차에 보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꿉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게 아까 본문에 보니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 185페이지 맨 위에 예외 보면은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발계획은 원래 지정권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려면 노원구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지 강남구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지 어딘지를 가르쳐줘야 거기에 공모에 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유는 공모.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건데 드라마 넣으십시오. 1번에 그 기역의 자연녹지, 니은의 생산녹지, 디귿의 도시외지역. 도시외지역이 어디죠? 도시외지역은 비도시 지역이죠. 도시외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용도 지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그거는 도시 지역을 세분한 거고, 그 전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러면 도시 지역, 외의 지역 하면은 뭐죠? 그렇습니다. 촌, 시골 이런 거 아닙니다. 도시 외의 지역, 뭐 비도시역, 촌, 시골 이런 거 아니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죠. 이거. 그래서 기역의 자연녹지, 니은의 생산녹지,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거에 보면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반대로 말하면 70% 이상은 그 5번에 70% 이상은 녹관농자다 이 말이죠. 공통점이 뭘까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의 공통점은 주3 공업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된 겁니다. 개발이 안 된 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넘어가고 이러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이거 괜히 했다 싶고 막 민법 학교는 처음에 좀 쉬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이게 한 달 좀 넘어가고 이러니까는 이거 내용이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데 막 이런 의욕이 확 꺾이죠.
자, 보면은 이런 데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다음에 미음해,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런 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인근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이 내 핸드폰으로 실수로 온 겁니다. 이게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내 삶에서 다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투기 목적이 있다는, 투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개발 지역을 개발 계획 수립하면서 막 구역을 지정해 버리면 투기 세력들이 다 들어오겠죠.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신도시 같은 거 발표할 때 보면 그 뉴스에 뭐 국장이랑 서울시장, 경기도시장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지도 쫙 펴놓고 여기 신도시 만듭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야 투기 세력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미개발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리을만 따로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인데 협의를 하려면 뭐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겠죠. 요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외우는 건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 공모 뭐 이런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변경 환지 방식의 동의요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조합에서. 그 다음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 지금도 됐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거기 이번에 보면은 개발 계획의 내용이라고 돼 있죠? 많죠? 안 해올 겁니다. 그래서 뭐뭐는 개발 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하면은 그거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라는 건 도시개발 사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이 개발 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제가 다음 달에 알려드리죠. 그래서 일단 지문에 만약에 뭐뭐뭐는 개발 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면 이건 틀린 거. 이건 참고로 나중에도 안 되는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요거 빼고 뭐뭐는 개발 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냥 그거 옳은 지문. 옳은 지문.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 중에 딱 네 가지만 외울 겁니다. 14번부터 17번까지는 묶어두십시오. 그 글자도 조금 진하죠.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진합니다.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외우는 거니까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 15분에는 별표 하나 해놓을까요? 나중에 수용해서 여기 올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외우고 만약에 지문에 개발 계획에는 뭐뭐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하면은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뭐 그 다음에 3번에 기준 나오죠. 기준. 자, 요 개발 계획은 관리 계획의 일종이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관리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그다음에 2번이 용도 구역, 3번이 기반 시설, 4번이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게 구체화된 계획이 개발 계획.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관리 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 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그래서 거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들어맞도록.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옆에 가로 2번은 됐고, 우리 신도시 같은 걸 만들면은 그 유령 도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배드타운이라고 하죠. 낮에는 일하러 가가지고 동네가 휑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들어와가지고 잠만 자고 나가고. 그러니까 낮이 되면 동네가 휑한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데 규모가 일정 규모 되는데도 거기를 배드타운으로 만들 목적은 아니었겠죠. 근데 주거 기능만 거의 넣다 보니까 이게 배드타운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그 규모 이상일 때에는 이 개발 계획 안에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위락, 생산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즉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드타운화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절차라고 돼 있죠. 자, 요거 그냥 간단하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하죠. 여기 보면은 제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라고 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인데
요렇게 밑으로 지정해서 아까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제요 하고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은 밑으로 해서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1번에서 말하는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요 지정하는 절차인데 그 절차도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하죠.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합니까? 기초조사. 벌써 또 까먹으셨습니까? 기초사. 그다음에 뭐하죠? 의견 듣죠. 의견 듣고 나서 입안하죠. 그럼 결정하기 전에 뭐합니까? 협의하고 도시개발구역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그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하듯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기초사라고 돼 있죠. 189페이지. 근데 가로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에 임의사항 해가지고 맨 끝에 보면 파란색으로 할 수 있다 거기 밑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기초사들은 대부분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사만 할 수 있다고 나머지 기초사들은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열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람이라고 합니다. 공람. 근데 뭐 열람이나 공람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돼 있죠. 그게 의견 청취. 상세한 절차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숫자도 나올 거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공청회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191페이지 동그라미 1번 거기 맨 밑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협의심의. 그러니까 방금 밑줄 친 것들만 보면은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게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 지정하는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안 한 게 효과 그 다음에 개별형이 허가 안 했죠? 그 다음에 분할 및 결합은 아까 했고 요거 해제 사유 요 두 가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